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단원 2단원 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벡터의 두 번째 이야기와 벡터의 성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위치 벡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교과서 85쪽에 수학 확대경이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잠깐 참고해 보시면요. 자,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선분 AB를 MD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봤었던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A 벡터와 B 벡터 앞에 있는 개수,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A 벡터와 B 벡터 앞에 있는 이 개수를 합해주면 뭐가 됐었냐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 물론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내분점은 둘 다 양수가 됐어야 됐고요. P와 Q가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한쪽은 양수면 다른 쪽은 음수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이러한 벡터 표현에서 개수합이 1이 된다면 그때는 P는 외분점 또는 내분점이 됐고 그것을 종합하면 직선 AB 위의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수합이 1이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죠. 개수합이 1이 된다면 A와 B로 연결된 그 직선 위에 적당한 점 P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점 P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위치 벡터 단원에 있을 때는 그 벡터의 종점인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에 표현할 수 있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예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 벡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것처럼 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개수합이 3이 되죠. 즉 1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수업 때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그 개수합이 3이기 때문에 그 개수의 합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개수와 여기에 있는 이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돼요. 즉 2와 1의 합인 3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면 이만큼의 벡터는 개수합이 1인 벡터가 돼서 이것을 OP 다시 벡터라고 둔다면 이것은 내분점에 대한 내분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OP 벡터는 그 내분 벡터 OP 프라임 벡터가 OP 다시 벡터가 아닌 거기에다가 3을 곱한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P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 OP 다시라고 하는 이 P 다시 여기서는 이 P 다시 점이 내분점이 되거든요. 그 내분점을 적당한 실수배로 늘린 벡터가 OP 벡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주어진 벡터가 2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벡터가 OP 벡터일 때 이것을 3으로 나누고 3으로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3으로 나눈 이 벡터를 우리가 OP 다시 벡터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P 다시는 뭐가 되냐면 A와 B의 1대2 내분점이 되죠. 내분점. 왜냐하면 교차해서 곱해야 되니까 개수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OP라는 벡터는 3OP 다시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A와 B의 1대2 내분점이 P 다시가 되고 그 벡터를 3배 늘려준 벡터의 그 종점이 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취하면 됩니다. 자, 개수합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개수합을 가지고 분모로 나누어줘요. 자, 그러면 적당한 실수배가 옆에 붙겠죠. 어쨌든 간에 이만큼의 벡터는 개수합이 1인 벡터가 돼서 적당한 내분 또는 외분 벡터가 되고 그것을 적당한 실수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P라는 점의 종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벡터의 성분이라는 성분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치 벡터라는 것을 배웠고요. 위치 벡터라는 표현을 이용하면 벡터 공간 이 좌표 평면에 떠 있는
적당한 어떤 벡터들을 전부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어 준다면요. 이런 식의 벡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벡터의 끝점을 A라고 하면 그 A라는 점은 A1, A2라는 좌표 표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OA라는 벡터에 있어서 어차피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데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했다면 우리는 이 벡터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 끝점인 A만 관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타내려고 하냐면요.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A1, A2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OA라는 벡터, 이 OA라는 위치 벡터를 A1, A2라고 하는 이 A라는 점처럼 인식하겠다. 즉 점을 이 위치 벡터로 여기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성분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교과서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OA 벡터, 즉 스몰 a 벡터가 되는 점, 그 끝점 있죠? 끝점의 성분이, 끝점의 점 표현이 A1, A2라고 한다면 이 OA라는 벡터를 A1, A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벡터 표현을 위해서 적당한 단위 벡터, 즉 크기가 1인 벡터를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우측, 즉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E1 벡터,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E2 벡터라고 하면 E2 벡터는 0,1, E1 벡터는 1,0이 됩니다. 이 두 가지 E1과 E2라는 벡터를 이용하면 이 주어진 이 A 벡터 또는 OA 벡터를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때의 A1과 A2를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A1을 X 성분, A2를 Y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벡터 A 벡터라는 것의 그 끝점의 좌표 를 이용해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성분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초적인 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성분 표현을 한다면 E1 벡터는 X 성분, E2 벡터는 Y 성분을 나타내니까 3,2라는 좌표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어떤 벡터의 화살표, 예를 들어서 A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화살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1,2고요. B라는 점이 3,4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갈 때 X방향으로 2의 증가가 있었고 Y방향으로 2의 증가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AB라는 벡터를 2,2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분 표현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벡터의 크기. 그다음 벡터가 같을 조건인데요.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성분 표현이라고 하는 어떤 벡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새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그 새로운 표현 방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새로운 내용이 도입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A라는 벡터가 A1, A2로 표현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시점이 O이고 종점이 A라는 점에 대해서 그 점, 끝점의 좌표가 A1, A2라고 주어졌다는 뜻인 거죠. 그랬을 때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가 되잖아요. 선분의 길이니까 이만큼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벡터가 그다음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벡터가 같으려면 둘 다 시점이 원점으로 통일돼서 성분 표현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점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벡터가 같으려면 종점이 동일하면 되겠죠. 바꿔 이야기해서 이 벡터의 이 성분 표현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X성분,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같아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괜찮겠죠? 벡터의 성분 표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크기는 원점과 이 끝나는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벡터가 같으려면 이 두 벡터의 종점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도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크기는 이 원점과 이 끝나는 점 A라는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두 벡터가 같으려면 X성분끼리 Y성분끼리 같다라고 식세우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분에 의한 연산인데요. 뭐 덧셈, 뺄셈, 실수배 모두 그 성분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덧셈 하려면 X끼리
그 다음에 뺄셈 하려고 해도 x끼리 y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만 잘해주면 돼요. 덧셈은 덧셈대로 x끼리 y끼리 계산해 주시고요. 뺄셈대로 x끼리 y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실수배 같은 경우는 x 성분비 그 다음에 y 성분에 대해서 실수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 첨언을 하자면 덧셈 같은 경우는 그냥 평행이동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 어떠한 벡터가 이렇게 A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A1, A2. 그런데 B1, B2, 즉 B 벡터 방향으로 덧셈을 한다는 얘기는 이 주어져 있는 이 끝점 있죠. 여기 원점일 테니까요. 시점이. 이 끝점을 B1, B2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고 표현이 되면 됩니다. 이 X축 방향으로 B1만큼, Y축 방향으로 B2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생각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표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벡터 주어졌을 때 덧셈은 x끼리 y끼리, 뺄셈도 x끼리 y끼리, 그 다음에 실수배도 x에 y에도 동시에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산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벡터 AB 벡터의 성분과 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 벡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두 점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이 빨간색 벡터를 뜻합니다. 이 벡터를 이제 성분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방향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변화했느냐, Y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느냐를 여러분들 그림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성분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땐 좀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이용하면 헷갈림 없이 여러분들이 성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B라는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준다면 주어져 있는 OA와 OB 벡터의 성분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잘 해주시면 B1에서 A1 빼주시고 B2에서 A2 빼주시는 방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뺄셈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AB라는 벡터는 B의 성분에서 A 성분을 빼주시고 B의 성분에서 A의 Y 성분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자연스럽겠죠.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X의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상황도 판단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 벡터는 B 성분에서 A 성분을 B 성분에서 A 성분 빼주면 되고 크기는 각각의 크기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 그 다음에 계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